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경제 불황과 코로나19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2021년이 막을 올렸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있지 않지만은요. 우리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도 작년 한 해 논란과 우려가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지역이 빛을 발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대책과 공급이 쏟아지게 될지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전문가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올 한 해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부동산 올인원 전문가분들의 엄선된 정보로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요, 2020년을 매듭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2020년을 정말 변경된 사항이 많은 만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2020년 개정된 부동산법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차이를 두고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고시 공부하듯 이렇게 외워서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지금 나는 임대인이거나 임차인 어느 쪽에도 지금 속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늘 그 개정법들 중에 그래도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께서 좀 손해가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임대사업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이제 내년부터 줄어듭니다. 이 부분이 이제 12월 31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0년이죠. 의무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올해 말까지 해야만 기존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기존 혜택은 뭐냐? 취득 시부터 양도시 전 구간에 있어서 공제율을 결정하는 건데요. 지금 8년 의무 임대를 했을 때는 50% 그리고 10년 임대했을 때는 70%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공제가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좀 아직 마지막 남아있는 임대사업자의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혜택마저도 원래 2022년에 말까지 이 혜택이 남아 있었는데 2년을 축소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31일까지 등록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분양계약서를 써서 계약금을 납부하신 분이라면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직 잔금을 치지 않으셔도. 그래서 좀 빠르게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지금 법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좀 주의하실 게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그리고 이때 단기에서 장기 임대로 바꾸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번에 31일까지 등록을 해도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그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때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법이 이걸 발표를 하고선 법 제정이 좀 늦어서 이렇게 생긴 어떤 좀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지자체에서 등록은 다 해줬는데 혜택이 없더라도 법이 나중에 이렇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조문에도 이런 분들은 등록을 해도 제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혜택이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이런 거를 혜택을 줄이는 이유가 뭔가 세수를 좀 높이기 위한 건데 지금 매년 새로
새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분들에만 한정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시력이 없죠. 그래서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게 갱신이 되고 갱신이 거절되냐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말에 임대차 보호법의 3법 중에 2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송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이제 갱신과 비갱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집주인한테 내가 이제 만기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에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했을 때 내가 다시 살겠다. 2년 더 살겠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기존의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의 다른 분에게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분은 실거주지만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는다.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은 자기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가장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이런 거죠. 계약갱신 청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의 집주인이 다른 실거주 목적의 또 새로운 매도자한테 일단 팝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까지 끝내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는 게 만기 6개월 전인데 바로 소유권 이전은 7개월 전에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갱신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2년만 살다 나가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 기간이 도래했는데 세입자가 저는 그냥 그만 살래요. 나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집주인이 난 뭐 빨리 팔아야 되겠네. 그래서 새로운 실거주 목적의 새로운 집주인한테 팔았죠. 근데 갑자기 세입자가 저 그냥 살래요. 이렇게 변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임대차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민법의 신의 위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주인은 당신이 나간다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나는 그걸 믿고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피해 볼 거 아닙니까?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신의 그 신의 위배가 되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3자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갱신이 불가하다. 누구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요. 근데 똑같은 경우에 아직 계약 체결이 없는 상태에서 저 다시 살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는데 지금 이게 다 임대차 분쟁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부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혼란 없이 여러분께서 지금 실생활에 좀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보다 더 나간 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좀 세죠.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 통보를 했습니다. 나 지금 여기 실거주 들어올 거니까 나가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제 나갔죠. 근데 나갔는데 우연히 보니까 나는 실거주 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국토부 해석 나왔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실거주 통보를 해서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근데 임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3일 동안 실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을 했죠. 집을 팔았죠.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거주 한다고 했으니까 3일 동안 실거주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했다. 요거는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냥 2년 동안 실거주 한다고 해서 세입자 내보내면 2년 동안은 매도 못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민법인데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 임대인이 실거주 통보를 할 경우에는 2년 동안 그냥 살라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예외 조항은 내가 뭐 외국으로 어떤 직장을 옮긴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실거주의 그 소유자나 아니면은 직계 존속이 사망했을 경우 정말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은 이게 안 되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예외 규정이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빚을 졌다거나 가족 중에 뭐 암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갑자기 뭐 자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자금을 마련해 줘야 된다거나 그럼 집을 팔아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꼭 사망을 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 굉장히 심하고 자꾸 이걸 계속 해석이 나오게 되면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나 비워두라도 살 거야. 특히 재건축처럼 전세가 낮은데 2년간 비워둡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팔든지 2년 후에 전세 맞추겠죠.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또 전세난 일어나는 거고요. 2년 후에 내가 비워놨기 때문에 2년 후에 정말 벼르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올릴지. 그래서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지금 부작용으로 나와서 전문가들이 지금 불편하게 지금 계속 정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듣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들이 지금 막 뭐 쇼핑을 한다라고 해서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중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앞에 뭐 1주택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갖고 있을 경우에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2주택이 되면 8%, 3주택일 때 12%입니다. 요즘 같은 비조정 막 살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취득세가 중과가 됐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 풍선 효과가 어디로 튀었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가 안 되구나.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한때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법을 제정했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하거나 취득한 거, 요거는 주택수 빠집니다. 주택수 빠진다는 거는 취득세 중과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을 7월 10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1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주택수 빠지니까 1.1%를 그냥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죠. 근데 8월 12일 이미 지금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8월 10일 이후에 계약하거나 취득한 거, 요거는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지금 8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거 갖고 있는데 1주택 똑같이 했을 때는 8% 적용을 받는다. 이래서 지금 함부로 못 하고 계시죠. 그런데 뭐 이거 약간 이 예외 조항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가끔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방이나 또는 그 서울 지역에서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들이 거의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취득세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막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2주택입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 더 취득하면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공시가격이 9천만 원이다, 뭐 1억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요거 자체 1.1%를 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들어가죠. 다만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그게 고시된 지역,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공시가가 낮은 거, 이런 거는 또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여러분께서 체크하시고 취득을 하시고요. 자, 종부세법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노령자 공제랑 장기 보유 공제 안 해줬습니다. 단독 명의만 해줬죠. 근데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와서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지금 이 노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죠. 근데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억까지 비과세 받고요. 그 다음에 노령자 장기 보유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12억까지 비과세 받고 노령자 장기 보유 공제 안 받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9억까지 이거 다 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에서 31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신청 안 하신 분들 깜빡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12억까지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공동명의니까 6억 원, 6억 원 각각 공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주택법 개정안이 무시무시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공공자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변창흠 내정자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분이 늘 주장했던 게 공공자가주택입니다. 그게 어떤 개념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아예 법 개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여러분 좀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동산이 뭡니까, 부동산? 자, 부동산은 건물이다. 맞습니까? 네, 틀립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에 부속된 건물을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물만 따로 이렇게 매도하고 막 사고 팔고 하지 않죠? 토지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리고 환매 조건부 주택 이 두 가지가 공공 임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거. 사실 그 건물 가격이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토지는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도 이게 옛날부터 우리 조상이 살던 그 땅에서 그대로 지었다 부셨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그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슨 얘기냐면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겠다. 건물만 거래해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토지 가격이 빠지니까 시세의 30에서 50% 다운된 가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2009년에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공공임대로 바뀌었는데 명칭이 이거는 이제 10년 임대하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서초동에 내곡지구가 있는데 자, 건물만 했기 때문에 원래 한 2억 5천 정도의 분양을 받았죠. 그런데 이거를 건물만 지금 거래를 해도 최근에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서초동 아닙니까? 서초동.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너무 좋아서 건물 가격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에 팔렸습니다. 10억. 그러면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본 거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로또 분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최초 분양자가 LH한테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죠. 1원도 갖고 갈 수 없죠. 2017년에 군포에서 최초로 이거를 요런 환매 조건부 주택을 분양을 했더니 거의 미달입니다. 90% 이상. 왜냐면은 시세 차익을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주택법이 어떻게 개정됐냐? 토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를 결합한 아주 센 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해서 자, 토지는 정부 소유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나도 그거는 누구한테만 팔 수 있다? LH한테만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로또 분양 안 되고 시세 차익을 완전하게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공공소유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3기 신도시의 적용, 일부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솔직히 이제 뭐 그래 내가 시세차익 못 갖고 가도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이러면서 청약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과천이나 고양 창녕 이렇게 입지가 좋은 데는 수요가 몰릴 수 있겠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내가 시세차익도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과연 그 정도의 우리의 그 전세난과 이런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여기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이렇게 정부가 모든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요 주택 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끼리 거래하는 이런 주택 가격들, 아파트 가격들은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요. 따라서 지금 정부는 이제 계속 의도는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꾸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고 면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전세난 때문에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마지막 투자를 좀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갭 투자금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투자 기회고 어떤 분한테는 정말 이렇게 살다 이렇게 전세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의 그 상태에 맞춰서 가장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부터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2020년 개정된 부동산 법을 살펴봤고요. 자, 임대차법을 비롯해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 등 정말 확인할 사항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사님과 딱 한 곳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근처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9,800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 3구에서 딱 한 지역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인데 입지하고요. 호재 만나볼까요? 네, 그 강남권에서도 팔방미인, 바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여기를 보면 상당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뭐 교통, 환경, 인프라. 그래서 이 강남권에서도 강남 서초 중에서도 사실 서초구가 그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고 국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쪽은 업무단지가 많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곳은 뭐 공원도 많지, 산도 많지, 한강도 있지, 그리고 좋은 아파트도 많고 특히 굉장히 또 좋은 거 강남 8학군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구열이나 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신 이런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 서초구인데 앞으로 이 서초구가 지금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주변의 개발 사업들 그리고 이런 호재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높은 집가 상승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 신세계 그래서 굉장히 쇼핑의 메카죠. 그리고 지금 남부터미널역 오늘은 그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남부터미널역 하면 여러분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는지. 자,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남부터미널에 현대화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처럼 지금 조감도 나와 있는데 용적률 한 800% 하면 시행사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서울시나 도시개발의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의 용적률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많은 유동인구와 그리고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집가 상당히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정보사 부지에는 지금 앞으로 여기도 업무단지가 들어옵니다. 실리콘밸리, 한국형 실리콘밸리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고요. 여기에서 뭐 바이오나 인공지능 이런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들이 다 입주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뉴질 정책, 한국형 뉴질 정책에도 친환경 이런 게 딱 들어맞는 바로 그 업무 단지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이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업무 단지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자치군에 또 굉장한 자족 도시의 모습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거치면 여기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더 많은 투룸의 수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초구에는 롯데 칠성 부지에 또 개발 사업이 남아 있는데 이게 삼성의 현대 GBC와 같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 잠깐 GBC에 가려서 여러분 이거를 좀 잊어버리실 때가 있는데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되면 위에 공원이 생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서초 IC로 바로 진입이 되는 그 남부터미널역 쪽에 있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 공원이 이 강남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보행축 같은 게 생기게 되고 주변에 상권이 발달되고 하면은 여기에 주변의 아파트와 그 집가 상승과 여러 가지 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초구에 아마 남아있는 땅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대형 호재가 있는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인데요. 여기서 가까이의 주택 가격하고요.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여기서 이제 가격 포인트는 여러분 그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아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초역세권의 기회입니다. 자,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 매가 나와 있고요. 4억 6천에서 4억 8천만 원 전세 시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최소로 하면 3천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4천에서 5천 이렇게 무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호선 남부터미널 초역세권의 아주 좋은 위치고요. 그리고 강남 최고의 생활 인프라와 학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되면 역세권 개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반포 서초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에 어디가 남아 있는 땅인가를 좀 보고 있는데 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세금 부담 없는 아파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한 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을 전화 주시면 무료로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지금 바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둔화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0으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유지돼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고 지역에 따라 사업자가 체감하는 주택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서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울 안에서 두 지역으로 저희를 좀 안내해 주실 텐데 지금 보시는 지역이 어떤 곳들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두 지역은 그 두 대수세권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을 좀 갖고 왔는데요. 첫 지역 서초구 양재촌을 끼고 있는 양재동입니다. 주요 업무타운을 지나는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GTX 노선 추가와 또 대형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이 되어서 그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한강변에 위치한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한강과 또 난지공원이라는 거대한 공원을 품으면서 주변의 그런 업무지로의 접근성이 또 좋은 지역으로 또 홍대 합정에서 오는 그런 수요와 또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또 교통으로 많은 수요자분들께서 찾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 두 지역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와 마포구 가볼 텐데요. 첫 번째 강남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주변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경기에 상관없이 항상 인기 많은 지역이 강남 3구겠죠. 오늘은요, 서초구 양재동 가볼 텐데요. 이쪽 지역 입지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서울 25개구 이런 자치구 중에 살기 좋은 도시로 또 상위권에 항상 꼽히는 지역이 이곳 바로 서초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초구 안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재동을 꼭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곳을 왜 주목해 보셔야 되느냐. 입지에 있어서 교통편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투자처나 이렇게 실거주 하실 때도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많이들 따실 겁니다.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메리트가 있고
또 황금 노선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가 있고요. 또 연장선이라든지 이런 추가 노선 등이 향후 어떻게 힘이 미칠 것인가를 또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지하철 노선 중에 가장 좋은 노선을 고르라고 하면은 또 빠르고 또 쾌적하면서 또 대형 업무타운을 이렇게 다 거치는 그러한 노선들을 살펴보실 텐데 신분당선을 살펴보면 그 노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또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당선으로 인해 또 뭐 수원 쪽이나 또 광교, 뭐 판교 일부 지역들 보시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판단해 보시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또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분당선은 광역 노선으로 역도 많이 없어서 또 굉장히 빠르게 또 지역 이동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또 어떠한 대형 업무 타운을 지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은 2단계까지 구성이 된다면 또 용산까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서울역까지 또 구성이 된다면 판교부터 시작해서 뭐 양재 그리고 강남, 용산, 서울역에 이르는 이렇게 대형 업무 타운들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렇게 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호선 놓치셨던 분들 또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9호선이 가지던 힘도 또 마곡, 여의도, 그리고 강남 중심 라인을 관통하던 점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 양재동이 양재천을 끼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한 입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탄천부터 뭐 청계천, 뭐 불광천, 중랑천 여러 가지 이런 천들이 있는데 하지만 강남 안에서 이런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양재천을 끼고 있는 뭐 도곡동과 대치동, 개포동, 양재동이 그 위치를 같이 하시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한강에 또 이렇게 프리미엄적인 위치를 또 가지려고 하는데 또 그러한 입지는 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모두가 가질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천변으로도 한번 그 눈을 또 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강남의 이런 천변 라인 중 양재동이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재동에서 이렇게 대형 업무 타운으로의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말씀을 드렸는데 테헤란로의 그런 벤처산업 벨트나 또 봉은사로의 의료 및 그런 관광산업 벨트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또 정보사부지의 또 이런 일자리 타운 등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바로 인근의 양재 R&D 센터의 그런 벨트의 그 직주 근접성이 또 좋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교통을 한번 보시면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서울 어디든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이렇게 시설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또 편리하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또 남부 터미널 등을 이용해서 또 지방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처럼 이곳의 입지와 또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업무 지구의 이런 접근성이 이 지역의 또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 옆에 천도 흐르고요. 이렇게 환경이 편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살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뭐 똘똘한 한 채를 찾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입지에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개발 호재를 꼭 살펴보시거든요.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예, 서초구 양재동 개발 호재를 살펴보면요. 먼저 R&CD 이런 특구 조성이 또 진행이 중인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또 핵심 기술 연계 및 또 융합과 그 지역 교육 사례 그 교류 개념을 더해서 또 자족 기능을 더한다는 내용으로 4개의 권역과 5개의 이런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한다는 그런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뭐 삼성, LG, KT, 뭐 현대기아자동차 등 이런 글로벌 기업 등의 이런 연구소가 직접된 그런 지역으로서 자생적 그 R&D 이런 시설 집적지와 또 R&CD 이런 혁신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또 서울과 또 수도권을 이어주는 또 지리적 거점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상생적 거점, 또 기술과 산업 간의 혁신적 연계와 다양한 문화들의 연계로 입지적으로서 거점 역할의 이런 최적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판교 이런 테크노밸리와 가깝고 교통, 물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기업과 연구소가 또 선호하고요. 또 강남과 이런 우수한 그 교육 환경으로 연구 인력들이 또 모여들고 있어서 이런 풍부한 또 공간 자원과 또 R&D 혁신 클러스터의 이런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또 뛰어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양재역과 양재-IC 인근으로 또 대기업 20여 개국과 또 중소기업 250여 곳이 이런 다수 입지해 있는 상황인데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하면서 주변에 또 교통 환경 또한 좋아지고 있어서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업무 시설과 이런 그 연구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 등도 더욱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시민의 숲과 R&CD 이런 특화 공원이 또 조성이 되고 또 문화 예술 그런 공연 거리 및 예술존 등도 조성이 되어서 이런 삶의 질 향상은 또 더욱 향상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서초대로의 그런 개발 계획입니다.
롯데 칠성 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이 지역이 다 지속 개발 중인데요. 서초역과 그 강남역 일대에 이런 부지의 또 종사항과 또 용적률 상향 그리고 고도 제한 완화로 이렇게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과 또 일자리 창출 및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많은 부분들이 또 확장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집가 상승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호재는 이제는 다들 아시는 GTX C 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앞으로 그 GTX의 노선의 추가로서 그 트리플 역세권으로 또 변신을 하게 됩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또 GBC가 들어서는 이렇게 삼성역이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서 이런 직장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그렇게 편리해질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요. 현재 공사 중인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과 관련하여서 또 양재IC 주변으로 지하 차도 또한 또 공사함으로써 이런 주변의 타 지역 이동 간의 그런 교통 체증 또한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신분당선 연장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이 1단계로 또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며 현재 조금은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한남 뉴타운을 지나는 2단계 사업으로 또 용산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용산까지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또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 또 신분당선이 이렇게 강남 한복판을 지남으로써 그런 대형 업무 시설 및 또 선호할 수 있는 인기 지역들만 지나간다는 점, 그 중에서 또 양재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그 라인의 지하 사업입니다. 하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렇게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를 통해서 또 교통 체증이 완화가 되고 또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매연들도 또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환경이 더욱 개선되어질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지상에는 또 부족했던 녹지 시설과 또 상업 시설이 또 들어섬으로써 그 생겨나는 일자리는 물론 이 지역에 또 교통에 대변화를 줄 수 있는 개발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동탄에서는 그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그러한 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개발 호재도 풍부했습니다. GTX 신호선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죠. 이게 양재역 역세권을 지나고요. 자, 이런 입지에 비해서 호재에 비해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만나볼까요? 예, 양재동 같은 경우에 이런 전세의 그런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또 황금성에서도 장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경쟁력 체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이렇게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강남의 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예상이 되고 금액 2천에서 3천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보증금 5천에서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안정적인 그런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세가가 강남 지역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투자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곳 양재동을 보시면요. 주변이 또 산과 공원, 그 양재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런 주변의 개발지와 또 양재천 이런 특색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장의 그런 그 장점이라고 하면 입지도 입지지만 양재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또 천변이 가지고 있는 이런 프리미엄적인 가치도 누려보실 수 있겠고 또 코너변에 위치한 이런 대동 건물로서 앞뒤에 그 도로 끼고 있기 때문에 막히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건물 자체에 또 상가동이 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시설들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고 자체 그런 인프라 시설이 뛰어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32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그 넓은 투룸과 그리고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혼부부의 임차 수요도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또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는 양재천도 흐르고요. 여러분들 지금 전세가가 많이 상승돼 있어서 부담 없이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초구 양재동 투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근처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5억 3,500만 원에서 6억 900만 원 예상되나요?
마포구 와보겠습니다. 지금 뭐 SNS에 망원동의 핫한 뭐 맛집이라든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망원동 쪽이 입지 조건이 어떨까요? 예, 첫 번째로 이렇게 공시지가 상승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강남을 넘어선 그런 공시지가 상승률과 17년도 그리고 19년도 이런 3년 동안 공시지가 상승률 1위에 오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마포구의 주요 상권 중 하나인 그런 홍대 주변에 이런 상권들이 발전을 하면서 주변들이 그 상권들이 그 합정을 지나 망원 또 상수 지역으로 또 퍼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 퍼지는 상권을 따라서 이런 부동산의 그 시세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를 따라서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인데 지금도 상권이 잘 갖춰져 있고 지금도 커지는 중이라 강남 못지않은 그런 상승세를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토지 및 인근의 그런 부동산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분양가 등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교통을 보시면요. 서울 서북부와 이렇게 동북부를 관통을 하는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3분권에 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은평구를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이런 6호선은 업무지구로의 그런 접근성을 또 더욱 향상시켜 주는데요. 마포구청역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그런 상암동과 또 우측으로 그리고 합정동과 또 공덕을 지나 용산의 그런 국제구로 업무지구의 그런 직주 근접성을 더욱 좋게 또 만들어 줍니다. 또 합정을 통해서 2호선 환승을 통해 또 강남과의 접근성도 또 뛰어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한강변을 따라 이런 강변북로와 또 올림픽대로 또 내부순환로 또 서부간선도로 등 서울 전 지역으로 또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만큼 또 튼튼한 수요층과 그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는 또 토대가 잡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변으로 또 연대, 또 홍대, 이대 이런 각종 유명 대학들과 각종 그런 유명 상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임대에 놓으시기에 좋은 지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집과 이렇게 인접한 녹지 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수입 창출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망원동 좌측으로는요,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거대한 녹지인 이런 난지 공원을 비롯해서 하늘 공원 또 평화공원 등이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한강이라는 또 거대한 프리미엄적인 위치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이렇게 망원동의 상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통 시장의 이런 따뜻한 민심은 코로나19에도 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또 보이는데 전통 시장의 이렇게 면맥을 이어가는 그 망원 시장과 또 망원 월드컵 시장은 이런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또 꾸준하게 또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태원이나 이렇게 명동 지역을 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도 막리단길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유동 인구와 그 덕분에 그 공실률이 서울 최저 그 수준을 또 기록하였는데요.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그런 공실률이 7.9%이나 그중 1%대로 낮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딱 3곳뿐인데 이 중에서 망원동 상권은 1.6%의 이런 공실률로 서울 최저 수준을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망원동 같은 경우에 또 한강이라는 프리미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상승되는 또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실이 비교적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공시지가 1위라는 게 참 이 마포구가 공식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일 텐데요. 이 마포구 망원동이니까요. 어떤 개발 호재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당인리 화력발전소 개발 소식입니다. 이런 당인리 공원화 및 그리고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사업은 2016년도 말에 운영이 폐지된 이런 지상 그런 서울 화력발전소 4, 5호기를 그 공원으로 조성하여서 그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그 설계를 착수해서 2022년에 그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 및 이렇게 소규모 그런 특강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마포구는 이런 당연히 화력발전소 지하 사업과 연계해서 이 지역 일대를 과거 석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이렇게 재탄생시키겠다는 또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홍대와 또 당인리 화력발전소 그리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 지역은 역사적 흔적으로 기반으로 한 철길 테마 거리로 또 재조성해서 마포구를 그렇게 대규모 그 공원으로 자기매김하겠다는 것도 또 보여지고요. 지상에 있던 발전소를 또 지하로 내림으로써 지상 부지에 있던 그런 대형
그 녹지 공원을 또 구성하고 또 워라밸 시대에 저녁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곳을 방문하는 이런 유동 인구의 증가로 주변 시세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또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이런 블록체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UN 미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미래를 바꿀 그런 10대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이 뽑혔는데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마포와 개포 지역에 약 5년간 1,200억 원을 투자해서 200여 개의 기업의 이런 직접적인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마포 일대의 이런 서울 창업 허브를 시작해서 다수의 이런 창업 그런 지원 공간이 들어섬으로써 이 지역의 이런 새로운 창업 그런 중심지로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비롯한 이런 관련 사업으로 그 인재를 또 육성해서 서울시를 이렇게 블록체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이 지역의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도로의 개발 소식도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대교 개통 소식인데요. 서부간선도로와 연계해서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산대교와 또 그 성산대교 북단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교통 정체에 이동이 또 많이 걸리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월드컵 대교 개통으로 이렇게 망원동과 그 양화교 동쪽으로 현재 상습 정체 구간인 성산대교 북단 지역과 이런 남단 지역에 교통 체증이 또 해소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와도 또 연계될 계획으로 개통 완료 시 그 지역 내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이 되고 출퇴근에 이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 3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그렇게 단축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과 그렇게 월드컵 대교가 연결이 되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추가로 또 서부광역철도 확정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종에서 또 홍대로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는 또 환승역인 이런 상암 DMC를 통해서 지역 이동성이 더욱 향상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한강변 관리 기본 개혁 또 그 7권역 내용이 있는데요. 법정 세상의 계획인 서울 2030 플랜에 이렇게 근거를 두고 수립한 그런 최초의 이렇게 한강 관련 기본 계획입니다. 그 망원, 합정, 그리고 서강, 당산에 이르는 한강 지역을 또 창조와 문화 권역으로 또 지정한다는 내용인데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친환경 적으로 이용을 하여 다양한 또 수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역사, 문화, 자원 등이 또 복원되어서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욱 확충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망원동 주변으로 홍대, 신촌, 또 선유도, 여의도, 이렇게 밤섬 이런 대표 명소가 또 위치해 있고 절두산 그런 성지와 또 당인리 이렇게 발전소 등의 이런 역사, 문화 자원 또한 다수 분포해 있습니다. 이를 연계해서 또 홍대, 선유도, 안양천까지 활동 그런 연계성이 더욱 강화가 되고요. 홍대 문화 거리가 또 한강까지 확장이 되고 이렇게 주요 역사 문화 자원 연결 탐방로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 보행 접근성도 개선이 되고 유동 인구의 증가로 지역 상권 발전은 물론 지역의 가치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많은 호재들이 그 망원동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훨씬 쾌적해지고요. 일자리까지 크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왜 공실 걱정 놓으셔도 되는지 설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팀장님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또 조금 여유로운 주택을 많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방 3개짜리 주택은 여기서 얼마 정도 할까요? 네, 6호선 마포구청역을 걸어서 3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3룸 주택이 매매가 5억 3,500에서 6억 9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1,500에서 5억 7,9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대출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또 실투자금 2억 7천에서 2억 7,500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 정도의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마포구 망원동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무료 상담 소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대1 무료 상담이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알짜게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